국내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여 변호사님이 가장 전공으로 하고 있는 이 법원 문제를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일련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에 갖고 있었던 불신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엘리트 법관 한 7, 80명이 줄사표를 초유의 사태입니다. 내고 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느냐. 그런 점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래도 다른 곳은 뭐 썩었다 어찌다 하더라도 법원, 판사들만은 그래도 상권 분립이라든가 민주주의, 법치를 수호하는 최후 보루로 많은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에 그런 유능한 인재들, 좋은 엘리트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법원장, 고법부장판사, 차관급 이상 아닙니까? 네. 이런 사람들도 20여 명이 그만둔다고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와 있어서 134명인 모양인데 그 이상 이렇게 고법부장 판사 이상이 한 14%가 일시에 그만둔.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사표 낸 고등부장 이상의 법관들 중에 한 10%또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시겠죠, 뭐. 그래서 전화 통화 이제 위로 겸 네. 뭐 거기에 대해서 말은 축하한다고 그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안 됐습니다 할 수는 없어요. 이미 사표 낸 사람한테 그렇죠. 대해서 뭐. 사표를 안 냈으면 말리는데 그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대체로 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법관들의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이게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 제가 이제 뭐 검찰 개혁하고 같이 말씀드리면은 정권으로서 가장 제어하기 힘든 조직이 자존심이 센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이 힘들어요. 그게 판사, 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의사. 예.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어떤 자존심으로 버티는, 왜냐하면 총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권위만 하나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아주 완전히 철저히 완전 무력화시켰어요. 깔아뭉갰죠. 뭐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검찰의 지금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뭐 그것도 한다는데, 그리고 법원에 지금 판사들이 재판만 하면은 여권에 불리한 이야기만 나오면 SNS에 난립니다. 사법개혁 해야 된다. 뭐 저런 쓰레기, 뭐 기레기 요새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법내기라든가 그런 거 나오면 판내기라고 하더래요. 판사 쓰레기에서 판내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법관들이 소신대로 재판을 지금 못 하고 있답니다. 한마디 지금 정권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내면은 다음 날 막 이 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사실 저는 지금 이제 판사를 그만둔 지 딱 10년째인데 지금도 어떤 댓글에서 제 말에 대해서 정당하게 논리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 막 육두문자 편에 나오면요 안 올리게 됩니다. 댓글도. 그러면 판사들이 있죠, 자기 소신껏 재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런 문제 하나. 또 실질적인 문제인데, 고등부장 승진제가 폐지됐어요, 이제. 그랬대요. 이번 2월 인사부터 개혁한다고 해갖고 폐지해버렸죠. 폐지했죠. 폐지하면서 또 거기다가 기존 고등부장 이상에 대해서 자동차 기사가, 그거는 저는 조금 찬성했던 면인데,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차관급 이상 있는데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일반 행정부처에서는 다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차관급 이상이라고 해서 다 주면 안 되고, 저는 기관장들은 기관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골 조그만 지원은 지원장들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하는데 차라리 거기에 차를 주자. 대외적인 그렇죠. 활동에. 그건 좋죠. 고등부장들은 이게 사실은 있죠. 그 기사들이 하루 종일 놉니다. 출퇴근만 또 판사가 고등부장이 계속 뭐 외부에 돌아다니는 행정부 장관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거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제안을 기관장한테 줘야죠. 고등부장 차 필요할 때 있다. 왜냐 고등부장도 대외 행사 가끔 1년에 한두 번 나갈 때 이건 뭐 택시 타고 가거나 이건 좀 보기 안 좋다. 그때는 배차 신청해가지고 그러면요. 공용으로 고등부장이 이용할 수 있는 차, 서울 고등부장이 제가 있을 때마다 60 한 몇 명이었거든요. 66명이 다 차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고등부장 차 폐지, 그 다음 고등부장은 이제 옛날에는 순서만 기다리면은 지방법원 법원장이 됐어요. 근데 그게 점차 폐지되고 있어요.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추천을
밑에 있는 단독 판사, 배석 판사, 지방법원 부장들 추천을 해가지고 한 3명 3배수 올리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걸로. 그 고등부장들은 이제 줄 서서 기다리면 법원장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못 해요. 예. 사실 고등부장 되고 하면 그래도 법원장이라는 그 좀 영예로운 자리 한번 가는 게 문제인데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법원에서 제일 문제가 판사끼리 이 사법농단 재판하고 하면서 이 반목이 아주 심해지고, 네. 이번에 뭐 육군에서 뭐 참모총장이 원사한테 반말했다고 날린 것처럼 지금 법원에서도 판사들끼리 아주 후배 판사하고 선배 판사하고 이게 뭐 맹목적으로 당신이 옳소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예의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아직도 그렇죠. 뭐 이런 게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그래서 법원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우리 그런 말이 있죠. 그대로 적용돼서는 안 되지만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 지방법원 부장들이 예전에는 그래도 고등부장이 한번 되기 위해서 열심히 재판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고등부장 승진제도가 없어지니까 지방법원 판사들 재판이 있죠. 네. 너무 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홀해지는 재판이 너무 많아서 이 재판을 받는 국민들이 너무나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앞으로. 아까 엘리트 법관이라 했잖아요. 엘리트 법관이라는 게 물론 뭐, 우리법 연구에 이런 식의 엘리트 법관이 아니라 진짜 능력이 있어가지고 행정처에 근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성창호 판사도 행정처에 인사심의관 오래 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행정처가 가지고 하고 난 고등부장을 앞으로 이제 승진을 놔두고 있으니까 열심히 재판했는데 이게 이제 뭐 고등부장 될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65세가 정년이거든요. 특별한 일 없으면 65세까지 있으니까 나 주말에 일하기 싫고 그다음 뭐 철철이 해외여행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면 가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요. 사실 법관은 있죠. 기록을 얼마나 열심히 보내냐에 따라서 판결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러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기록을 열심히. 그래서 내가 그 이번에 남아있던 법원장을 지내고 지금 서울 고등부장 하는 친구한테 자기 부에 어떤 사건이 1심 판결이 올라왔냐 하면은 지방법원 부장이 있었는데 어떤 판결이냐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러면 소송 비용은 당연히 원고 부담이거든요. 근데 이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3가지 있어요. 1심은 1항은 가제평할 수 있다. 졌는데 무슨 가제평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 고등부장이 상당히 점잖은 사람인데, 육동문자를 쓰더라니까. 이런 지방부장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있죠. 어떤 판결은 있죠. 오판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오판할 수, 의사도 오진할 수 있듯이.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있죠. 이건 아예 기록을 안 본다는 거예요. 판결도 안 보고. 주심도 보고 재판장 두 사람이 봤을 건데 세상에 그런 판결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판결문 체제상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판결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법부가 무너지면 정말. 우리 국민이 기댈 데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런데 특히 최근에는 뭐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법 연구회라든가 특정 무슨 연구에 개파랄까 과거 뭐 육군의 하나회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요직을 다 차지해버리고 그러게 되면 그것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일반 법관들로서는 소외감도 느끼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걸 제가 깜빡했네요. 그래 물어보니까 이번에 사표낸 고등부장들 우리법 연구회 출신도 아니니까 대법관 될 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또 아주 세속적인 거지만 지금 입법 예고해 놓은 게 법무부에서 작년 11월에 한 게 종전 근무지에서 3년간 개업을 못 하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그 개업 제한 입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했더라도 내가 보람 있게 판사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거 뭐 3년간 안 나오면 되니까요.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법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에 보는 눈을 이 김명수 대법원 장치체제에서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딱 나오면 또 변호사도 못하게 하는 법이 지금 나와 있다고 하니 이번에 사실 80명 사표냈다는 건 있죠. 법관 수가 3,000명쯤 되고. 근데 그 고등부장은 더 하죠. 그러니까요. 그 몇 명 안 되는 고등부장에서 그 20명 이상이 사표냈다는 거 있죠. 이거는 작은 규모의 범난입니다. 범난. 그러니까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법관들의 난이라고 봐요. 아, 그럼요. 집단 항명이라고. 예. 항명 사패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아니니까 대법관 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고등부장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니까요. 지금 대법관 13명 중에 그렇죠. 6명인가 7명인가 우리법 우리법 민변 아니에요.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갈수록 더 그러겠죠. 지금 바뀌면은 그나마 뭐 중립이랄까 중도랄까 또 전 정권에서 예. 임명된 대법관들 다 우리법 연구의 민변으로 바꿔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기 전에 다 바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임기가 그렇게 돼 있는 예, 것 예,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 아무리 엘리트고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특정 계파, 특정 학맥 이랄까 인맥에 포함이 안 되면은 뭐 그렇죠. 줄 수가 희망이 없는- 없잖아요. 지금 내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오키시라도 스쳐야 장관이라도 그 어디 차관이라도 뭐 해먹지. 부엉이라고 뭐 부엉이 모임이라는 게 예, 있죠. 예. 전해철이가 해갖고 옛날에 네. 문재인을 부엉이처럼 잠 안 자고 지키겠다 해갖고 부엉이 모임이죠. 그렇구나. 저는 예. 거기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부엉이 내각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관을 하냐는 사람들이 이번에 장관이 됐잖아요. 그렇죠. 또세 명이 이게 초선은 막 끝나고 다 그 당뇨 생활하면서 뭐 그런 사람들이 아무런 검증도 안 된 능력이라든가 이런 자격이 안 된 분들까지도 장관 후보자로 지금 올라가고 또 국회의원 배지 달았으니까 또 어떻게 국회의원들 그 170 청문회 몇 명이 뭐 있으니까 청문 보고서 없어도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 상황이고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런 이른바 사법농단 그런 재판을 거치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법관들이 되게 뭐 엘리트 법관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제가 그 대법원 몇 명이 다, 행정처에 예. 근무하고 고등부장이고. 대법원 뭐 재판 연구관들을 하는 사람들이 대상이었으니까 그 사람들 검찰에 끌려가서 다 수사받고 조사받고. 조사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런 점들이 영향을 미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서울중앙지법원장 민중기 씨 대학 이런 분들은 동기입니다. 원래는 대법원장감이라고 했는데 왜 이번에 그만두나요? 너무 많이 지나갔죠. 우선 대법원장이 되려면 물론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는 유일한 예외였습니다만은 예. 우선 대법관을 거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14기 그러니까 여성이라든가 특별한 경우로 대법관이 된 경우 외에는 지금 17기, 18기, 19기인가 그까지 이제 벌써 대법관이 지났기 때문에 예. 본인으로서 좀 어렵다고 본 민중기 원장은 저 대학 동기인데 예. 그리고 대법관의 임기는 65세까지입니다. 나이로. 예. 이 때문에 그 65세까지 6년이 안 나오면은 대법관을 주로 못 시킵니다. 왜냐하면 임기 중간에 나와야 되잖아요. 예. 나이 제한 때문에. 그래서 민중기 원장 같은 경우 또 모르죠. 이 대법원, 문재인 정권 시에 또 대법원장 시켜줄 줄 뭐 압니까, 어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지난번에도 그 뭐 사법부 블랙리스트 예. 그거 추가 조사위원장도 하고 그랬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거기서 이런 재판 동향을 파악해서 예, 청와대하고 주고받은 그런 문건을 만든 찾아냈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게 3차 진상조사로 가고 또 결과적으로는 검찰 수사까지 이어진 것 아닙니까? 그럼 뭐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일정 부분 또 사법 적폐,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사법 적폐 청산에 기여를 했다고 봐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민중기 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또 친하고 뭐 충분히 그 여러 가지로 아까 고 교수님 말씀대로 전도가 양양했는데 예. 이제 너무 많이 지나가서 예. 어쨌든 이렇게 좋은 판사들이 일선에서 물러나 버린다 한다면은 뭐 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한테 결과적으로 예, 손해죠. 피해가 예. 올 수밖에 없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좀 안타까워요. 그나마 지금 최근에 1년에 좋은 판결을 내리신 분들이 네, 예. 아주 법리에 받고 정말 뭐 민변이든 무슨 특정 연구회든에 관계없이 소신에 따라서 재판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평가들을 지금 받고 있지 네, 않습니까? 예. 행정법원 판사. 예. 예. 그런 판사들이 없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것이고. 저녁이 있는 삶이나 즐기고 그런 거기다가 이제 공수처까지 생겨가지고 뭐 지금 요새 요 근래 대깨문들이 공격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고소당해가지고 고소 고발할 거 아닙니까? 불려가가 조사받고 예. 이런 거보다는 누구고 사바사바 누구고 예. 뭐 이렇게 어쨌다든가 뭐 소문으로 해갖고 고발하면은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공수처에서는 또 수사 내지는 조사에 들어가면은 그거 왔다 갔다 불려가면은 그거 얼마나 조사 안 창피한 일이야. 하더라도 최소한 통지는 해줄 거 아닙니까? 당신이 이렇게 고발됐다. 예. 그걸 판사 중에 그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이 독재국가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검찰과 사법부를 장악하는. 그러니까 자존심 있는 공무원이 있는 곳을 갖다가 자존심을, 사람이 있죠. 자존심을 없애면 말을 잘 들어요. 예. 네.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참 안타깝다는 말밖에 예. 저로서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 안타까운- 사정을 잘 모르니까요. 예, 안타까운 정도가 이거 좀 전에 말씀대로 국민들이 이제 앞으로 걱정입니다. 예.